개성 만점의 여배우 배두나 씨가 일본 영화 린다로 오랜만에 스크린 나들이를 했습니다. 영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이후 3년 만인데요. 올여름 최대 화제작인 괴물에도 출연했다고 하죠. 자, 오늘은 영화 주간지 필름 2.0의 한승희 기자와 함께 이 통통 튀는 개성파 여배우 배두나 씨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상당히 산뜻하세요. 네, 역시입니다. 자, 배두나 씨 한동안 활동이 좀 뜸하다 싶었는데 일본에서 영화 촬영하느라 바빴나 봐요. 네, 영화 촬영하느라고 바빴고요. 또 그동안 드라마나 또 연극도 했었고요. 이 린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배두나 씨가 이맘때쯤 일본 그 도쿄의 근교 시 외곽 지역에서 그 여고생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촬영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 린다는요, 작년 그 일본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 10편 이렇게도 선정됐던 굉장히 그 화제작이고 작품성도 좋게 평가를 받았고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돼서 또 높은 호응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한국에서 개봉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일본어로 대사를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 배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려면 일본어를 꽤 잘해야 됐을 것 같은데 배두나 씨가 일본어를 상당히 잘했나 봐요. 예, 잘하진 않았어요. 잘하진 않았어요? 예, 배두나 씨가 영화 속에서 맡은 역할이요. 일본 고등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간 한국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어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잘 할 필요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대사의 대부분은 일본어고요. 네. 그다음에 답답할 때, 화가 날 때, 갑자기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한국말이 툭툭 나오는데 한국 관객들은 그걸 보면은 오히려 더 배두나 씨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고 그 깜찍해 보여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살짝 한국어를 하는 배두나 씨의 모습이 상당히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일본 스태프들하고 일하는 데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나 봐요. 어려움은 있었겠죠. 어려움은 있었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찍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래 배우들 또 여학생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는 뭐 좋은 추억 만들면서 좋은 경험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박중훈 씨가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배우들 국내에서 개봉을 바로바로 못해서 그렇지 외국에서 외국 영화도 많이 촬영하고 있거든요. 강혜정 씨 같은 경우에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선보였던 타이 영화, 태국 영화 있습니다. 영화죠? 예, 보이지 않는 물결. 거기서 뭐 태국 아가씨로 나온 게 아니라 한국인 여성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배두나 씨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한국인으로 출연하게 되는. 예. 네. 적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 록밴드 멤버로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컬 역을 맡았다고 들었어요. 노래도 잘했나요? 네, 노래 잘 못했어요. 노래 잘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맡은 역할이요. 그 여고생들이 4인조 록밴드를 구성을 해서 마지막 축제, 그런 축제를 이제 장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배두나 씨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이제 그 공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 동안 연습해서 저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 건데요. 사실상 일본어도 잘 못하는 한국 교환 학생이 사흘 만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했던 밴드 중에 하나인 그 블루 하트의 린다라는 곡을 비롯해서 세 곡을 열심히 외워서 이렇게 공연을 해서 큰 호응을 받는 그런 얘기인데요. 처음엔 노래를 좀 잘 못했지만 점점 매일매일 연습을 해서 저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도 역할상 노래를 그렇게 잘해도 되지 않는 그런 역에 속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두나 씨는 워낙에 이제 연기도 좋지만 외모도 상당히 자연스럽잖아요. 성형하지 않은 배우로 꼽히죠. 배두나 씨 얼굴이 저는 굉장히 마스크가 자연스럽고 그래서 좋거든요. 눈도 크고 얼굴도 동그랗고 그렇죠. 약간 코도 둥근 주먹커 같은 그런 얼굴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외계인스럽고 만화스럽다 그런 평가도 받고 있지만 또 귀여운 모습들 다른 여배우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자연스러운 얼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배두나 씨가 1999년에 이렇게 그 링이라는 영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 출연해서 이렇게 발탁이 돼서 지금 이제 영화배우로서 경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의 그 용희 감독이
같이 이제 촬영을 시작하면서 배두나 씨 이제 어떤 앵글로 잡아야 될까를 한 1시간 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여배우로서는 내 얼굴이 이렇게 각이 안 나오나 뭐 이런 속상해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배두나 씨는 영화마다 배두나 씨만의 향기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린다 영화에서는 고등학생으로 출연을 하는데 전혀 뭐 그 동그러운 얼굴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동안스럽고. 예, 배두나 씨 올해 28살이가 근데 됐다고 교복을 하는데. 입었어요. 예, 그런데 뭐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귀엽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배두나 씨 외모도 독특하고 귀여운데 이름도 좀 특이한 편이에요. 배두나라는 이름이 본명인가요? 네, 본명이래요. 그 본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두나 그러면은 좀 만화에 나오는 그것도 이제 순정 만화 쪽보다는 네. 약간 명랑 만화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나오는 캐릭터 주인공 같은데 실제로 이제 배두나 씨 이름도 독특하지만 맡은 캐릭터들이 전부 다 독특해요. 그리고 뭐랄까 엉뚱하고 약간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이면서 네. 또 독특하고 그런 그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프란데스가라는 영화가 저는 그 대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기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격리직원으로 나왔었는데 아파트에서 실종된 개 찾으러 다니라고 엄청 많이 뛰어다녔었어요. 이 영화 보고 린다 감독도 배두나 씨 엉뚱한 면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매력들 거기에 반해서 일본에 영화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적극적으로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때문에 일본 영화 감독이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된 사연이네요. 예, 이 영화는 이제 그 영화 자체도 좀 되게 특색 있는 그런 영화예요. 지금 괴물이라는 영화 후반 작업하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배두나 씨도 이번에 괴물에 같이 출연한다고 하죠. 못 보신 분들은 좀 많을 텐데 그 배두나 씨의 매력이 제일 잘 나타난 영화 중에 한 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배두나 씨 참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해서 영화 배우이긴 한데 제 기억에는 드라마들, 뭐 학교나 광기, 또 위풍당당 그녀 이런 드라마 속의 모습들이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그만큼 이제 영화가 좀 흥행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예, 위풍당당 그녀 같은 게 더 많이 기억이 남는다는 게 네. 배두나 씨를 영화 배우라고 생각하는 팬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예요. 배두나 씨 1999년에 신은경 씨 주연했었던 링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크린 데뷔를 했었는데 네. 그 영화는 조연으로 출연했지만 굉장히 흥행이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청춘 또 지금 보셨던 프란다스에게 그리고 대표작 중에 하나인 고양이를 부탁해, 맞습니다.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굿세어라 금수나, 튜브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흥행이 참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 감독들이나 제작자들은 배두나 씨의 어떤 가능성 이런 걸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TV에 출연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좀 반응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배두나 씨 대표작 중에 또 하나가 신하균 씨와 연인 시절에 출연했었던 복수는 나의 것. 네. 예,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정말 너무 파워풀하고 너무 개성 있는. 저는 너무 좋게 봤어요. 그 보셨어요? 복수의 너무 것에서. 좋죠. 예. 그 세 분이 연기 다 잘하죠. 송강호 씨, 신하균 씨, 맞습니다. 배두견 씨. 근데 영화가 좀 그 예술적이어서 박찬욱 감독이 좀 흥행 감독이긴 하지만은 이 영화가 흥행이 되게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대중적으로는 조금 흥행이 좀 조금 안 됐던 어려웠었어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영화에 출연했었던 이제 송강호 씨나 신하균 씨나 그 전에 뭐 JSA라든지 무슨 반치강이라든지 계속 이제 흥행작들 나다가 복순 나의 것 때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냉담해서 굉장히 좌절을 했었대요. 아, 네. 내가 이렇게 출연했는데도 이렇게 흥행이 안 되다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두나 씨한테는 이 영화가 최고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라고 합니다. 다른 감독이나 배우들은 제일 안 된 영화에 속하는데 네. 배두나 씨는 이 영화가 말하자면 그 관객을 흥행작. 모으는 걸로 예. 따지면은 그 많은 영화들에 비해서 더 잘 됐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그렇죠? 네, 배두나 예. 씨한테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그래도 이제 배두나 씨가 끊임없이 영화에 캐스팅이 되는 게 배두나 씨만의 이제 특별한 이유, 또 그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영화에서 캐스팅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뭐 강혜정 씨라든지 뭐 이런 문소리 씨라든지 이렇게 개성 있는 배우들 되게 많지만 배두나 씨 그 데뷔할 때만 하더라도 배두나 씨 물론 굉장히 예쁘지만 네. 막 예쁨을 떨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예뻐요 막 이런 예. 스타일은 아니죠. 실제로 배두나 씨 그 뭐 패션지나 이런 쪽 보면은 옷 굉장히 잘 입고 센스 있고 멋있는 그런 화보들
많이 찍는데 네. 영화에 나올 때는 아까도 보셨지만 수수한 모습으로 참 많이 나요. 수수하고 별로 네. 옷도 안 갈아입고 메이크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뭘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배역들이 별로 아니에요. 맞아요. 역할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평범하지만 비범한 그런 독특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배두나 씨만의 그 연기 영역들이 하나둘씩 생겼는데 좀 뭐 그 배우로서 성장하는 배우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윤여정 씨라고 이제 대선배 되는 분하고 네, 우리 중견 스타. 예, 같이 이제 드라마 하고 난 다음에 윤여정 씨한테 연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고 하네요. 배두나 씨가요? 예. 선생님처럼 저도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윤여정 씨가 배두나 씨를 부르더니 너는 지금도 나보다 더 훌륭한 배우다. 왜냐? 너는 순수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두나 정말? 씨가 감격을 했대요. 근데 순수라는 말처럼 또 배두나 씨한테 잘 어울리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엉뚱하고 자연스럽고 이런 것도 다 표현이 맞지만 배두나 씨가 지금 연배가 28,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순수한 그 빈종이 같은 그런 투명한 그런 느낌들 아마 린다 보시면 많이 확인하실 텐데 어떤 나라의 영화에 출연해도 우리 그 배두나 씨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어서 저는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묻어나는 그런 것 것 같죠? 같아요. 한승희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배두나 씨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역시 그리고 이제 배두나 씨 차기작도 관심이 참 많이 가는데요. 이제 괴물에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괴물이 어떤 영화인지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 별로 공개된 게 없어요. 예, 이제 뭐 티저 예고편 정도 나오고 포스터 나왔는데 그냥 한강물에 괴물이라고 글자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출연한다는 네. 정도만 아는데 도대체 어떤 괴물이 출연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괴물은 아마 끝까지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영화는 이제 변희봉 씨, 송강호 씨, 박해일 씨, 그리고 배두나 씨가 아빠, 큰오빠, 작은오빠, 뭐 여동생 이렇게가 같이 출연하는 영화예요. 그 한강변에서 이제 매점 운영하고 있는 한 식구의 이야기인데요. 그 살인의 추억을 연출했었고 또 데뷔작이 아까 플란데스계라고 말씀드렸죠. 네. 봉준호 감독의 그 정말 올 한 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언제 개봉을 하죠? 올 7월에 개봉 올 예정인데요. 여름에. 예. 배두나 씨가 여기서 양궁 선수로 나와요. 양궁 선수로 나와요. 이번에도 역시 독특한 역할이네요. 그리고 맨날 저렇게 뛰어다니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굿세어라 금순환에서도 애기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튜브에서도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니고. 근데 양궁 선수인데 이렇게 잘 나가는 양궁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박해일 씨랑 작은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티격태격하는 선수라고 하는데 뭐 오늘 방금 들어온 그 보도 메일 중에 하나가 배두나 씨가 영화 찍으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확인하고 여기 들어왔는데요. 네네. 배두나 씨가 그 극중에서 성산대교를 비롯해서 한강 교각들 아무래도 이제 배경이 철교들, 한강이다 보니까 거기를 막 뛰어다니는 그런 신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한강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렇죠. 엔진 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뛰어야 돼요. 되게 열심히 했었나 봐요. 근데 힘든 티 안 내느라고 남몰래 눈물 흘렸다고 하고 또 역시 이렇게 프로예요. 영화에서는 비중이 뭐 여러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두나 씨가 뭐 이 영화에서 얼마 정도 잘 해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했다고 하고 또 양궁 선수로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뭐 2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계속 양궁 연습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감독님이 뭐 같이 전에도 플란데스를 같이 작업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호흡이 좋지 않았을까. 또 이 영화 같은 게 화제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배두나 씨 그동안 노력한 거 흥행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동안 좀 뜸했습니다. 배두나 씨. 일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린다. 그리고 올 여름에 이제 개봉할 영화죠. 화제작 괴물에서 연달아 관객들과 만나게 되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승희 기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